네, 헤라님,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민주당 46%, 국힘이 21%로 25% 정도 차이가 지금 나고 있습니다. 대선 때 비해서 훨씬 많이 더 벌어졌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이것은 우리를 향한 경고다, 최후의 경고다, 이대로 가면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들이 여기까지 온 게 바로 그들의 지금의 의식 때문에 그래. 자기들의 권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몰라. 이 바보 같은 짐승성의 수치를 가진 역천자들은 그냥 무조건 권력에 집착해. 그래서 예전에 윤 대통령 지지율 그렇게 떨어지고 국민이 경고를 많이 보냈거든. 그렇죠. 윤 대통령 부부에게, 그치? 네.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민심이 이렇습니다 하고 아래에서 고치게 했어야 되거든. 근데 윤 대통령 부부나 이 친윤계 쪽에 당권을 잡고 있는 국힘의 주류 쪽과 똑같은 역천자야. 그냥 권력에 집착하는 짐승성의 수치지. 권력은 국민한테서 나오잖아. 자기들이 국민의 표로 당선됐는데 몰라. 그러니까 마음을 모르는 사람은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을 보는 정도에 따라 본질을 보는데 마음을 민주당이나 이재명보다 못 보는 거야. 깊이가 없어. 그 적어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에게서 자기들 권력이 나온다는 걸 알아.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눈치 볼 줄 안다. 이런 두려워해. 생각이 드는데. 국민을 두려워해서 민주당에서 국민 눈치를 보고 또 하나 이재명은 제일 장점이 뭐냐면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민주당 사람들보다 더 제일 많이 국민 눈치를 보고 맞추려고 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 이게 되게 세. 이분은 살아온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인생 아니야. 약자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남의 마음을 안 거스르려고. 특히 자기의 주권자, 국민의 마음을 안 거스르려고 되게 노력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그런 대장동, 백현동 사법 리스크도 있고 부적절한 발언도 많이 하고 뭐 잘하는 게 아니야. 정치인치고 무게감도 없고 그래도 국힘보다 나은 거야. 국힘은 짐승 같은 인간들이야. 왜? 자기들 권력이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 서로 권력 보면서 싸워. 실체도 없는 권력을 놓고 아직도 친윤계 친한 게 막 하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계속 자기들끼리 갈등을 하면서 뭘 갖겠다고. 아니 권력은 국민이 쥐고 있어. 국민한테 잘 보여야 자기한테 권력이 오는데 지들끼리 싸우면서 뭐 권력을 갖고 예전에는 친윤계 그 사람들은 왜 우리의 윤 대통령 짝짝짝 이거 했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권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거든. 대통령 부부라. 근데 모자라거든. 김건희 여사랑 대통령이 많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마음을 전혀 몰라. 그러니까 국민 눈치 볼 줄도 모르고 싫어하는 짓을 계속해. 김건희 여사. 미친 사람들 같아. 거의 정신병 수준으로 분열이 돼 있어요. 자아가. 자아가 너무 커. 그래서 자기 자아에 따라가면서 자기는 착각을 해. 나 대통령이지 영부인지. 국민이 줬는데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는 거 생각을 안 하니까 그 짐승성의 수치로 자기가 막 무리하게 그냥 고집 부리면서 얻으려고 하니까 점점 입지가 좁아지니까 윤 대통령은 무력으로 해도 얻겠다고 비상계엄해서 아무 말도 안 듣고 내가 권력질을 하겠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다가 지금 저 처지가 돼서 권력 다 뺏기고 내려앉았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려. 친윤계는 아직도 자기들이 쪽수가 많으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걸 지킨다고 그러고 친한계는 그걸 뺏겠다고 하고 국민을 안 보내 이것들이 정말. 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지금 내세운 혁신안을 두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벌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차기 당권이나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린 행보다 솔직히 속내를 다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인데도 아니 지방선거에서 누가 표를 줘? 국민이 주잖아. 예. 국민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눈치 보고 자꾸 자기들끼리 속에서는 뭐 설왕설래해도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하면서 빨리 봉합하고 단일 대우로 가야 되잖아. 이번에 민주당은 단일 대우로 갔어. 네. 국힘은 단일 대우로 못 가서 망한 거야. 분열은 패망이야. 분열은 패망. 그래서 국힘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타산 뒤석으로 삼아야 돼요. 저렇게 분열하니까 어떻게 하는 꼴하지 마. 근데 지금 우리 국민이 그러고 있어. 여당 야당 갈라치기 하면서 그래서 편들어주게 하잖아. 자기 편도 잘못하면 쓴소리 잘하면 칭찬. 국민들이 그래야 되는데 국민도 똑같아요. 그냥 평가를 우리 편에서 권력 잡으면 되고 우리 편은 다 괜찮고 이런 식으로 분열돼 있어. 이 분열하는 미움은 망하게 하는 거야. 국힘이 보여주잖아. 분열해서 지금 망하고 있는 과정. 망하는 줄도 모르고 망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싸움박질 하다가. 우리 국민이 지금 정신을 차려야 돼. 지금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도 그 당 때문에 싸우고
지난번에 라방할 때 보니까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이 남편한테 당신은 역천자다 싸우고 그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죠. 잘 이쁘게 설득해야 되는데 이게 분열이 패망인 거야. 네.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그 얘기를 할 때 봐봐 지금 늑대 새끼 2마리가 싸워 으르렁거리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호랑이가 와서 딱 중재를 해야 되는데 토끼가 와서 하지마 누가 들어요.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빛났던 거야. 김문수 후보라는 강골이 자기 옆에 부드럽고 젊은 사람을 뒀으니까 빛이 났던 거야. 강자가 있으니까 약자로. 근데 지금 이 사라졌어. 김문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는 무조건 김문수 후보 때문에 된 거라는 게 증명된 거야. 김문수 후보가 빠져버리니까 지금 당 지지율이 뭐 형편이 없습니다. 20%. 김문수 후보는 그래도 40% 나왔어. 사실 그렇게 당이 4분의 1 됐는데도 40% 이상 기록한 게 지금 상황에서 보니까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었다. 기적과 같이 김문수 후보가 예. 이룬 거야. 누가 도와줬는데 제대로 도와준 사람이 누가 있어? 선거운동도 제대로 못 하셨는데. 안철수만 조금 그래서 안철수한테 지분을 많이 주고 국민이 그러잖아. 우리 국민은 자기들은 싸워도 보는 눈은 정확해. 그래서 딱 보잖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독재, 상권 분립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 이런 위기감이 조성되는데도 불구하고 국힘의 지지율이 이렇게 형편없다는 게 왜냐하면 참. 국민은 이거야. 민주당은 이렇게 엄마 아빠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기분 신기 맞추고 싫어하는 거 안 하려고 하면서 내 이익을 추구하는 둘째 아들이야. 아주 잘하지는 않아. 그래도 살금살금 부모한테 완전히 순종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꾸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 네. 이익을 추구해. 그래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조금 이렇게 슬쩍 미루기도 하고. 네, 그런 느낌이. 큰아들은 뭐냐 절대 말 안 들어. 미운지만 골라서 해.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도 계속 말 안 들어. 그리고 자기 용돈만 달라고 해. 그 뭐 처맞지 엄마 아빠한테. 딱 그 짓 하는 게 국힘이야. 미운 짓만 하면서 그 미운 짓도 그만 안 두면서 계속 자기 이익 추구하고 뭘 해달라고 해. 그건 주겠냐고 사랑을. 그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삼권 분립이 없어져. 민주당에서 다 가져가고 독식해도 국힘이 이 지경이니까 국민이 더 꼴보기 싫은 짓을 하는 거야. 분열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을 욕할 처지가 아니야. 이제 앞으로 욕하지 마. 치는 게 친한 게 주둥이에 뱀 처물렸냐? 니들이 더 지랄하면서 어디 욕을 하고 지랄이야. 그들은 그래도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 되고 나서 내가 느낀 게 국민을 두려워할 줄 알아서 되는구나. 그러니까 두려워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진짜 사랑해서 국민이 뭐라고 해도 자기가 이건 국민을 위한 거면 해야 되는 대통령이 필요하거든. 사실은 지도자는. 지금 애가 야 안 먹을래 이러면 국민은 애기 같기도 하거든. 부모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 먹어야 돼 하고 쓴 약도 먹여야 되는데 민주당과 이재명은 안 먹을래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사탕 입에다 물리고 지들 이익으로 해서 좀 요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진짜 지도자감이 아닌데도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당을 더 지지하는 거. 국힘이 이렇게 개차반이야. 국민을 무서워하지도 않고 권력이 어디서 나온지도 몰라. 지들이 가진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건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김용태 의원은 자기가 비대위원장이라고 생각하지만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준 게 김문수 후보였잖아. 김문수의 힘이었다는 걸 알아야 돼. 자기가 그 옆에 있을 때만. 그리고 김문수는 인정해주고 발언할 때 그러니까 힘이 있었어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말을 할 때. 근데 아무도 인정을 안 해주네 김용태 비대위원장. 지금은 말을 해도 헛소리야. 심지어는 권성동 의원 봐. 그 사람은 남 무시하는데 도 같은 사람 같아. 김용태 의원이 다 모여서 이거 혁신안으로 우리 당 혁신하자.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그거 의원총회 없었던 거로 해. 네. 그거 서천 협의도 없이 그냥 취소해버렸어요. 연락도 안 해줘. 네. 인간을 그렇게 무시하네. 그리고선 자기들끼리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런 인간 존엄도 모르는 쓰레기 같은 당한테 누가 국민이 지지를 하겠어. 그들이 과연 나라 걱정을 한다면 이렇게 사분오열을 할 수 있을지. 무슨 나라 걱정이야.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도 나라 걱정 이전에 자기들의 권력인데. 이들은 더하지. 나라 걱정은커녕 지들의 권력밖에 없고 지들의 권력밖에 없는 자기 본심을 감추고 국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속내가 드러나네. 이런 애고니까 이제까지 점잖은 척하면서 나는 뭐 민주당보단 안 줄 알았더니 더 못하네. 이게 정말 속에 음흉한 그 애고가 드러나니까 뭐 안 보여 권력밖에.
그래서 그렇게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기고만장하고 개수치를 떨고 다녔구나 싶어. 어떻게 그 꼬라지를 보고 내비둘 수 있나 나는. 저 내시 십상시 같은 저 대통령실 비서들이 문제인 줄 알았더니 이 똑같은 인간들이야. 그 권력이 있는 쪽만 쳐다보고 자기가 뭘 가졌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지킨다고. 권력이 무상한 거. 권력이 어디 있어? 보여줘봐!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응? 권력은 왔다 가는 거야. 그리고 니들이 준 권력은 국민이 줬기 때문에 허무한 거야. 국민 눈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뺏기는데. 영원히 죽을 때까지 그 권력 갖고 있어? 친윤계! 이 등신 같은 것들아. 저 천치 머저리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역시 지도자의 의식과 아랫사람들의 의식은 똑같은 의식이야.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모자란데 저 위치에서 지배를 할 수 있었던 거. 국힘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게 국힘이 다 모자라서 그래. 저렇게 권력이 대통령 부부한테 있다고. 국민한테 있는 걸 모르고. 그걸 쳐다보고 등신짓을 하고 딸랑딸랑만 계속했으니. 진짜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아주 김건희 윤석열에 이어서 아주 최악이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이 정비가 안 되는데 최악인데 에너지는 세갖고 늑대 새끼들이 계속 물어뜯고 말을 안 듣고 혁신도 안 하다 그러고 김용태 혁신위원장이 낸 걸 보고도 다 자기 쪽에서 해석을 해. 그래서 쟤들이 유리한 거지? 우리 죽이려고 하는 거지? 막 이렇게 계속 싸우고 지랄하네. 저런 늑대 새끼들 짐승은 몽둥이가 약이야. 뭐 하고 있습니까? 김문수 후보가 등판해야 돼. 그래서 내가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여야 된다는 게 강골이 해야 돼. 강골이. 그래서 뼈 때린 소리로 수치 주고 그 당을 휘어잡고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진열 정비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그걸 감시하고 민주당은 국민 눈치를 보지만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첫째. 두 번째 깊이가 얄팍해요.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민주당 의원들이 애기야 애기. 요번에 전당대회 할 때 보니까 세상에 딸랑딸랑 그냥 그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그 아부밖에 없는 그 아기들이 다 모여있고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 눈치는 좀 보지만 뭐 코스피 5천 간다 이런 소리 하면서 얄팍하게 그냥 인기 없는 정책 국민 인기 없는 거 그러니까 이빨 썩는지도 모르고 사탕 계속 물려. 25만 원 주고 막 이런 일시적으로 인기 없고 반짝하는 정책만 피는 거야. 마음이 깊지가 않으니까. 그런 마인드니까 거북섬 거기 사업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사업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지금 칭찬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근간을 이루고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데 날마다 사업이라는 게 국민들한테 칭찬받고 그렇게 얄팍하게 지금 현재만 보는 그런 근시안적인 의식을 가진 분이야 이분이. 얄팍하거든.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깊어. 마음이 더 발달하고 더 순천자니까. 순천자는 깊죠. 그래서 내 칭찬받으려는데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이 좀 더 좋고 더 낫고 편리하고 나라가 발전하는 걸 더 생각하는 사람이야. 머리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잠재의식이 일하기 때문에 잠재의식이 순천자인 사람이 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 사업들을 보면 다 굵직굵직하고 지금까지도 누구 덕인지 모르지만 다 편리하게 GTX 같은 거 되게 편리해지고 근데 벌써 덕 중에 작은 덕이 뭐예요? 날마다 고마움을 느끼는 이거 누가 해줬어? 작은 덕이고 그 덕은 언젠가 바뀌어서 비움이 돼. 얄팍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탕을 계속 줘. 우리 엄마 아빠가 줘서 좋아. 이렇게 쪽쪽 빨지만 이빨이 썩지 나중에. 누구 덕인지 모르는 덕일수록 큰 덕이야. 자연의 덕이 그렇잖아. 햇빛이 비치는데 아유 고맙습니다. 아무도 안 그래. 그 덕이 얼마나 커. 근데 순천자는 그 덕 있는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국힘을 정비하고 그리고 이재명과 민주당이 예견을 못하고 그런 사업을 벌릴 때 얘기도 해주고 견제를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당이 완전히 썩은 당이야. 야, 저는 해체만이 답인가? 그런 생각이 들 해체만이 정도로. 답이지 지금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 돼서 재정비를 안 하고 이대로 내비두면 해체가 답이에요. 해체될 거야. 그건 민주당에서 해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져. 왜냐하면 국민이 아무도 안 찍어. 그러면 어떻게 돼? 자연스러운 일당 독재.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 일당 독재 안 됩니다. 자기 스스로 거기로 몰고 가. 일당 독재로. 국민이 안 찍으면 일당 독재지. 그렇죠. 근데 나 찍지 마세요. 몸부림을 들아 이 거지가 친윤계 그 쌍권총들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한 이 국힘이
다 똑같은 인간들이네. 말 안 듣고 싸우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아무리 어리고 힘이 없어 보여도 그 말이라도 듣고 순종하고 가면 국민이 좋게 보거든. 그래서 화합하고 하면. 근데 어리다고 무시하네. 이분이 경륜이 없고 당내에서 어떤 굵직하게 입지가 없지. 너무 어리고 정치 경력이 짧고 순간 김문수 후보 때문에 된 분이라. 그래서 김용태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모셔와야 될 거예요. 김문수 전 후보를 모셔다가 그리고 김문수 후보 옆에 있던 김재원이라든가 되게 강성 이미지를 가진 그 의원들을 정치 오래한 노련한 의원들을 하고 같이 당을 먼저 혁신해야 돼. 안 그러면 미래가 없군요. 해체돼요.